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2년 제2회 회로 이론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t는 0인 순간에, 그러니까 시간이 0인 순간에 스위치 S를 닫았다. 이 순간에 인덕턴스 L에 걸리는 전압은 단 L의 초기 전류는 0이다. 자, 이거 과도현상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 RL 직렬 회로에서의 전압, 요런 식으로 구합니다. 요거 암기예요. RL 직렬 회로에서의 전압입니다. 근데 여기서 t가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적용하면 2 곱하기 2의 요 자연상수예요. 2의 마이너스 L분의 R 인덕턴스분의 저항 곱하기 0이에요. 그럼 여기 0승이 되겠죠. 0승. 모든 수의 0승은 1입니다. 1이에요. 0의 0승도 1입니다. 그래서 얘가 1이니까 남는 건 요 전압 2밖에 남지 않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2번 삼상 Y결선 부하에서 각상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12옴이고 부하 전류가 5A일 때 이 부하의 선간 전압은 요 문제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삼상 Y결선이래요. Y결선, 이렇게 Y결선이고 부하, 여기 각상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때 이 부하 전류는 여기 이 부하에 연결되는 요 전류예요. 요 전류, 즉 선전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선전류. 근데 Y결선에서는 선전류나 상전류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하전류나 상전류나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 부하의 선간전압, 요 선간전압을 구하랍니다. 선간전압. Y결선에서의 이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예요. 그래서 요 상전압을 구한 다음에 루트 3을 곱해주면 선간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상전압은 어떻게 구할까요? V는 I 곱하기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여기서의 이 전류는 여기 상이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런데 Y결선에서는 선에 흐르는 전류나 상에 흐르는 전류나 동일하다고 했죠. 5A 줬기 때문에 얘는 5A가 되겠네요. 그리고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12 복소수를 줬어요. 이 복소수를 크기로 나타내면 16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지요. 요렇게 그래서 임피던스 값에 16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에 이렇게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렇게 계산한 게 어떤 값이에요? 여기 상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전압에다가 루트 3배를 곱해줘서 선간전압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요 계산하면 100루트 3 나오네요. 100루트 3.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다. 그리고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 Y결선에서의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직접 정리하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평형 삼상 Y결선 회로의 관계식 중 틀린 것은 요번에 또 Y결선 문제가 나왔네요. 자, 단 VL은 선간전압, VP는 상전압, IL은 선전류, IP는 상전류다. 자, 좀 전에 Y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는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자,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은 삼상에서는 루트 3 곱하기 전압과 전류 그 다음에 역률을 곱해서 출력을 구하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전압과 전류는 선간전압과 선전류예요. 선간전압과 선전류.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네요. 얘가 왜 틀렸냐면, 자, 보세요. 얘가 맞다고 했지요. 루트 3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역률인데 얘는 상전압과 상전류가 적용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상전압과 상전류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원래 맞는 식은 루트 3의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예,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입니다. 요게 이제 올바른 공식이에요. 그런데 얘를 상전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루트 3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지요. 그래서 얘를 상전압으로 바꾸면 루트 3의 상전압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Y결선에서의 선전류는 상전류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상전류 이렇게 적용해도 관계없겠죠. 그럼 얘는 루트 3 곱해지면 3 상전압 상전류 예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어떨 때? 상전압과 상전류가 적용이 될 때. 예, 그런데 여긴 상전압과 상전류가 적용이 됐는데 요 앞에 있는 상수가 루트 3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상전압과 상전류가 적용이 됐을 땐 요 앞에 있는 상수는 3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거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대칭 좌표법에서 대칭분을 각 상전압으로 표시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요거 공식 암기하는 거죠, 그죠? 이 재료는 영상전압이네요. 영상전압은 맞죠? 3개의 상을 곱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값 영상전압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은 정상전압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겠죠? 자, 정상전압은 A상 플러스 B상에다가 A를 곱해주고 C상에다가 A 제곱을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하고 3을 나눈 값 맞네요. 요거 공식 암기하는 거예요. 이 2는 역상전압이지요. 역상전압은 A상의 전압 플러스 B상에다가 A 제곱 그 다음에 C상에다가 A를 곱한 값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준 값 맞네요. 요거 E3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공식도 없어요. 예,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칭 좌표법에서 대칭분 전압, 영상, 정상, 역상 전압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 여기서 의미하는 A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라는 거. A의 제곱은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라는 거 요것도 추가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5번 다음과 같은 회로 AB 단자에 10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2옴에 흐르는 전류 I1A와 3옴에 걸리는 전압 V는 자,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우선 일단 전류부터 구해볼까요? 전류 구하기 전에 우리 이 회로를 우리가 조금 보기 편한 회로로 좀 바꿔볼까요? 요 3.8옴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회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 3.8옴을 그냥 올려서 이렇게 여기다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여기에 흐르는 I1 전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I1의 전류는 R1 플러스 R2 분의 R2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 거를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전류를 곱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 값이 이제 전체 전류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전체 전류 값은 이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값 분의 여기에 전체 걸리는 전압 100V가 되겠네요. 100V. 예, 요거는 I는 R분의 V,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I1에 흐른 전류는 이 공식에 적용해 보면 R1, 2옴, R2, 3옴 분의 R2, 3옴 곱하기 여기 전체 저항값은 요 병렬로 된 저항값에 3.8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병렬로 된 저항값을 우선 합성 저항값 구하면 합분의 곱 그래서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요것과 3.8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해준 거예요. 더해줘서 얘가 이제 전체 합성 저항값을 구한 거고요. 이것분의 전체 전압 100V 해서 고학력 계산기 계산해 보면 이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여기 흐르는 전류값이에요.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값은 12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12A는 1번과 4번이 있네요. 그럼 2번과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여기 걸리는 전압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죠. 전압 V는 IR.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 값과 여기에 있는 저항값을 곱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2에 R2를 곱한 값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전압,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압이에요. 그죠? 여기 전압. 요 I2는 여기 I0,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 값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뺀 값이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전체 전류에서 I1 값을 뺀 값 곱하기 R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여기 전체 전류는 요거 좀 전에 계산했던 요 값이 전체 전류죠? 그래서 요 값이 적용이 되고 R2 12A를 뺀 값에다가 저항값을 3ohm을 곱하면 여기 전압은 24V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병렬일 경우에는 전압이 일정하죠? 여기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은 동일합니다. 왜냐? 병렬 회로에서의 전압은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전압값을 구하면 여기도 V는 IR이죠. 여기 흐르는 전류값 몇 암페어? 12A. 여기 있는 저항 2ohm 하면은 얘도 24V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은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이쪽 전압을 구해서 답을 찾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걸린 전압은 24V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회로 해석하는 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6번 그림의 회로가 정저항 회로로 되기 위한 인덕턴스 L값을 구해라. 자, 요거는 공식 암기에서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저항 회로 조건은 이런 식이에요. 요 공식이에요. 여기서 우리 인덕턴스 값 구하는 거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면 C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는 저항의 제곱 곱하기 캐피턴스 C예요. 저항 10ohm 줬네요. 그래서 10ohm의 제곱 곱하기 캐피턴스는 1000 마이크로파라드 줬습니다. 그러면 기본 단위 파라드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적용한 거예요.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 헨리 나오죠. 여기 저항이 옴 단위고 캐피턴스가 파라드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는 기본 단위, 인덕턴스의 기본 단위인 헨리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밀리 헨리로 구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10의 3승 적용해줘서 밀리 헨리 단위로 구해주면 100 밀리 헨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요 정저항 회로 조건 요거 암기해서 요 공식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요거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번 어떤 교류 전동기의 명판에 역률이 0.6, 소비 전력이 120kW로 표기되어 있다. 이 전동기의 무효 전력은 약 몇 킬로바인가? 자, 무효 전력은 우선 일단 전력을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부터 할게요. 전력을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내면 밑변은 유효 전력이고요. 높이는 무효 전력을 의미하고요. 요 빗변은 피상 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을 나타낼 때는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 P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상 전력을 이렇게 옮겨주면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의 코사인 세타다.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게 유효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 자, 무효 전력 볼까요? 자, 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 분의 무효 전력입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때의 무효 전력은 피상 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삼각함수에서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무효전력 구하는 거죠? 무효전력, 이 식에서 사인 세타를 얘를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 보면, 요거 뭐라고 그랬죠? 요거 피상전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피상전력은 주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이라고 했죠. 이 식에서 피상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분수의 분모값과 결과값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피상전력은 역률 코사인 세타 분의 유효전력이다. 자, 유효전력 120kW 줬고요. 역률 0.6 줬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200kV 암페어 나와요. 네, 피상전력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유효전력 단위는 킬로와트, 무효전력 단위는 킬로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상전력 200kV 암페어라는 거를 이제 구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그럼 200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은 뭐예요? 역률이죠? 0.6의 제곱. 요렇게 적용해서 계산하면 무효전력은 160k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전력을 삼각형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이 삼각형으로 나타내서 유효전력과 피상전력, 무효전력 나타내는 식,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RLC 직률 회로에서 기본파의 저항이 10옴, 유도성 리액턴스가 5옴, 용량성 리액턴스가 30옴일 때 기본파의 합성 임피던스 Z1의 크기와 제3고조파의 합성 임피던스 Z3의 크기는? 자, 요 내용은 고조파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고조파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주파수를 요렇게 그리죠? 요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1초에 요런 주파수가 1초에 60번 진행한다. 1초에. 그러면 얘를 우리는 60Hz다 라고 부릅니다. 60Hz.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1주기라고 하고요. 1주기. 근데 이런 주파수의 1주기에, 이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2고조파다 이렇게 불러요. 2고조파. 자, 그러면 3고조파는 뭐예요? 3고조파는 1주기 안에 이것과 똑같은 게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는 걸 우리는 3고조파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조파란 기본파의 주파수의 n배 한 것. 즉, 2고조파는 기본파의 주파수에 2를 곱한 것이고, 3고조파는 기본파의 주파수에 3을 곱한 것. 5고조파는 기본파의 주파수에 5를 곱한 것. 이걸 5고조파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의 주파수에 n배한 그것을 제-n고조파라고 한다. 그걸 고조파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우리 기본파는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기본파의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의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는 서로 상쇄해요. 그죠?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 마이너스 용량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유도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계산되죠? 오메가 L로 계산되죠.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됩니다. 그죠? 요렇게 계산돼서 이렇게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오메가 뭘 의미하죠? 2파이 F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2파이 F L 마이너스
2파이 F L C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얘는 기본파의 임피던스고 얘는 기본파의 임피던스예요. 그럼 우리 3고조파의 임피던스 어떻게 구할까요? 3고조파의 임피던스는 3고조파는 기본파의 주파수의 3배가 되겠죠. 그래서 저항 플러스 J의 요 기본파의 주파수의 3배 그러면 3 곱하기 2파이 F L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여기 이 주파수 여기 이제 주파수죠. 예, 2파이 F 요 주파수의 3배 하면 3 곱하기 2파이 F C분의 1이다. 얘가 뭐예요? 3고조파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3고조파의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얘가 뭐예요?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유도성 리액턴스 마이너스 얘가 뭐지요?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용량성 리액턴스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요? 3고조파의 임피던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해설 보면 여기 3고조파의 임피던스가 요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RLC의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성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의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서로 상쇄된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빼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저항 10오hm 줬고요.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 5오hm 줬고 용량성 리액턴스 30오hm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0-J 25오hm 얘 크기로 나타내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의 루트 씌어서 나타내죠. 요 계산하면 725 네, 루트 72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는 기본파의 합성 임피던스예요. 그러면 1번과 4번은 아니네요. 자, 요번엔 제3고조파의 합성 임피던스 구해볼게요. 제3고조파의 합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런 이유에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네, 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또 여기다 적용해 보면 저항은 10 플러스 J에 3 곱하기 유도성 리액턴스 5오hm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용량성 리액턴스 35오hm 하면 10 플러스 J 5오hm 요게 제3고조파의 합성 임피던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크기로 구하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구하지요. 그래서 그 크기를 구하면 제3고조파의 합성 임피던스는 루트 125ohm이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네. 요런 식으로 해서 고조파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 고조파는 기본파의 주파수의 배수다. 요거 알아두시고 요거 요 내용 요 내용 직접 정리해 보셔야 돼요.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대칭 N상의 위상차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요거 공식 암기하는 거예요. 그죠? 대칭 N상의 위상차 요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몇 번이죠? 1번이네요. 1번. 네. 그래서 답 1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0번 전류의 대칭분이 영상전류가 이런 값을 갖고 정상전류가 이런 값을 갖고 역상전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3상전류 중 A상의 전류의 크기는 몇 암페어인가? 요거는 이제 크기 절대값이니까 크기를 구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단 I0는 영상분, I1은 정상분, I2는 역상분이다. 자, 영상, 정상, 역상분을 가지고 A상의 전류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서로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면 12 플러스 J9 이렇게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어지고요. 문제에서는 크기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래서 크기로 나타낼 때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크기 나타내죠. 계산하면 15A.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A상의 전류고 B상의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영상 플러스 A 제곱의 정상 플러스 A의 역상 이렇게 구하죠. 네.
요 공식 암기해야 돼요. 자, C상의 전류는 영상 플러스 A의 정상 플러스 A제곱의 역상. 공식입니다. 자, 요게 A는 크기가 1이고 120도를 의미하고요. A제곱은 크기가 1이고 240도를 의미한다고 제가 좀 전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이렇게 구하는 거고, 요거는 A상, B상, C상 구하는 거고, 우리 좀 전에 영상, 정상, 역상 구하는 문제 64번에서 풀어봤죠? 그거랑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64번의 공식과 요거 A상, B상, C상 구하는 요 공식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네, 요거 공식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1번 FS S함수네요. S의 S 플러스 A분의 1의 라플라스 역변하는 라플라스 역변한 하는 방법이 있지요.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요 fs 함수를 부분분수로 나눕니다. 부분분수로 나눈다는 얘기는 요 분모가 이렇게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는 것들을 떨어뜨려 놓고 분자를 a와 b로 이렇게 설정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b를 구하는 겁니다. a와 b를 구하는 이 과정을 좀 수학에서는 이제 헤비사이드라고 하죠. 네. 우선 a와 b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a는 원래의 식에서 원래의 S함수에서 a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지웁니다. 그러면 S 플러스 A분의 1만 남죠? 그래서 S 플러스 A분의 1 적용해 주고요. 여기 S에다가 A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건 뭐죠? S밖에 없네요. 그럼 S에 0을 적용하면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 0을 적용하면 A는 A분의 A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찾은 거예요. 이제 B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습니다. 원래의 식에 B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지워요. 그러면 S분의 1만 남지요. 여기에 이 S에다가 요 B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요 분모 0이 되려면 요 S에다가 마이너스 A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A일 경우 마이너스 A 플러스 A 해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S에다가 마이너스 A를 적용합니다. 그럼 이때 B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네, 요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럼 A, B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A를 여기다 적용하고 B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부호를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내려와서 여기 마이너스로 바꾸면 A분의 1, A분의 1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A분의 1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A분의 1로 묶으면 식은 요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S함수를 부분분수로 나눈 거예요. 요렇게 적용된 S함수를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역변환 보면 A분의 1은 상수이기 때문에 앞에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S분의 1은 자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죠. S분의 1을 역변환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있어요. 2의 마이너스 AT승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S에 여기 부호에 반대 부호가 들어가고 요 A 자리 분모로 오고 이것 분의 1이다. 요렇게 요거 2의 마이너스 AT승을 요렇게 라플라스 변환하지요. 요건 라플라스 변환 표를 보고 암기해서 하는 겁니다. 역변환은 요렇게 된 걸 이렇게 바꿔주는 게 역변환이에요. 그죠? 자, 보면 여기 S 플러스 A분의 1이죠. 얘를 역변환하면 2의 마이너스 AT승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상수 A분의 1은 그대로 써주고요. S분의 1은 1 마이너스 S 플러스 A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AT승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 S함수를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라플라스 역변환 이렇게 부분 분수로 나눈 다음에 헤비사이드를 이용해서 A, B
구해주고 A, B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적용해서 역 라플라스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 예, 요 규칙만 쭉 따라서 하시면 웬만한 역변환 문제는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2번 두 대의 전력을 사용하여 삼상 평형부하의 역률을 측정하려고 한다. 전력계의 지시가 각각 P1, P2라 할 때 이 회로의 역률은 요거는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역률 구하는 공식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공식 암기예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요 4번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온 거냐면 우리 좀 전에 전력을 삼각형으로 나타내는 거 했죠. 요 밑변을 유효전력, 높이를 무효전력, 요 빗변을 피상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길 세타로 두고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죠? 피상분의 유효, 피상분의 유효전력으로 역률 구한다고 했죠. 그죠? 자, 이 전력계법에서 이 전력계법을 이용한 피상전력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해요. 요게 1번 전력계, 2번 전력계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전력계를 이용해서 피상전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분모에 들어가고 피상전력이 분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역률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공식 암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 전력계법에서 유효, 무효, 피상전력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역률 구하는 공식까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3번 AB 단자 사이의 전압 VAB는 요 단자 사이의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류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개방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이쪽으로 이렇게 흐를까요? 아니죠. 개방되어 있는 곳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 콘센트 보면 콘센트 뒤에 이렇게 되짚고 있고 뒤로 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요 콘센트에 부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전류값 재면은 몇 암페어 나와요? 0A 나오지요. 왜냐? 여기에 부하가 연결되지 않은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0A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방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건 회로로 안 쳐줘요. 왜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 전압 걸려요? V는 IR.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0이에요. 저항이 아무리 높아도 전압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회로로 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전압, A, B의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A가 모든 전류 4A가 이 6옴을 지나기 때문에 이때 전압 V는 IR, 전류값 4A 곱하기 저항값 6옴 해서 64, 24V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24V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회로로 쳐주지 않는다. 요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요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4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1, R2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1:2 비율이라면 R1, R2는 각각 몇 옴인가? 자, 이 회로에서 요 R1과 R2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 얘를 I1이라고 하고 얘를 I2라고 하면 1:2 비율이래요. 그죠? 여기에 1A가 흐르면 여긴 2A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I2는 I1의 2배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I1은 전류는 I는 R분의 V예요. 그죠? R분의 V입니다. R1분의 V예요. 자, I2는 R2분의 V가 되겠죠. 전압은 병렬이기 때문에 걸리는 전압은 동일해요. 이렇게 걸리는데 얘가 I2가 I1의 2배래요. 그러면
2 곱하기 R1분의 V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이 성립이 되겠네요. 자, 이 식에서 이 두 개의 식이 같아지려면 여기 R1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2R2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2R2. 그래야 여기 2 곱하기 2R2분의 V가 들어가야 얘랑 약분돼서 얘랑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R1과 R2의 관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 즉,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R2, R1을 2R2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저항값은 요거 두 개 병렬의 합성값과 요걸 더한 값이에요. 그죠? 그렇게 계산한 값이, 자, 저항 R은 I분의 V예요.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가 4A하고 걸리는 전압이 48V입니다. 그러면 4A분의 48V 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합성한 것과 요거 직렬로 계산한 값이 12ohm이 돼야 되는 거예요. 12ohm. 근데 여기서 요거 직렬로 계산한 값 4ohm을 빼면 8ohm이 남죠. 요 8ohm이 요 병렬로 계산한 저항값이란 얘기입니다. 병렬로 계산한 저항값.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R1은 여기 R2의 2배라는 거. 요 식으로 알 수 있었죠. 그죠? 요거 가지고 요 식에다가 적용해 보면 얘는 그냥 병렬만 계산되는 합성 저항 값입니다. 얘가 8ohm이 나왔어요. 자, R1에다가 2R2 여기다가도 2R2 적용하면 얘는 3R2 분의 2R2의 제곱, 얘랑 제곱이랑 약분하면 3분의 2 R2가 8이다. 3분의 2 이렇게 넘어가면 분수는 RA가 바뀌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고 R2는 12oh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2가 12ohm이면 4번이 정답이네요. R2 12ohm 하나밖에 없네요. 자, 우리 좀 전에 R1은 여기 R1은 R2의 2배예요. 그죠? 그럼 2 곱하기 R2가 12니까 R1은 24ohm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R1은 24ohm, R2는 12oh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누구나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이에요. 요런 것들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5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구동점 임피던스는, 자, 구동점 임피던스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임피던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본 이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보기를 보니까는 S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S 함수, 즉 라플라스 변환해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라플라스 변환할 때 저항은 그냥 저항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캐피시턴스 C는 CS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죠. 그 다음에 L은 LS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합니다. 그럼 요거 뭐예요? 얘가 C죠. 얘는 L이고 얘는 R입니다. 우선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한번 쭉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C는 CS분의 1로 바꾸고 L은 LS로 바꾸고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랑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R 플러스 LS. 요거와 얘가 병렬, 합분의 곱 해서 요런 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요거 정리해보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요건 이제 곱하는 거니까 CS분의 R 플러스 LS. 자, 얘를 통분해 볼까요? 그러면 CS분의 1 플러스 얘도 분모를 CS로 만들어주면 분자에다가도 CS 곱해줘야죠. 얘는 분모 CS로 만들면 분자에도 LS, CS. 요거는 S가 두 개니까 LCS의 제곱.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거 정리하면 분모를 CS로 통분하고 얘부터 적어줄게요. 2차부터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요 분모가 요렇게 정리가 되면 분자의 CS와 분모의 CS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약분해서 요게 이제 분모가 되고요. 얘가 이제 분자가 되는 거죠. 예,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준 저항이 몇이에요? 1옴. 캐피시턴스 C가 2분의 1. 그 다음에 인덕턴스 L이 2.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1. 얘 계산하면 2분의 1. 그죠? 얘도 이제 2로 통분을 하면 2분의 2S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플러스 얘는 2분의 그냥 S, 얘는 2분의 2가 되겠네요. 예, 2로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를 다 2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2로 통분하면 2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가 분모예요, 분모. 그래서 요 분모 얘를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이거 분해 얘 1분의 2S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그죠? 1분의 5는 그냥 5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분모에다 1 적용해 준 거예요. 왜냐? 번분수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번분수로 계산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2 곱하기 2S 플러스 1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와 똑같은 게 몇 번에 있을까요? 1번에 있네요. 1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요 규칙만 알고 있으면 예, 기본적인 회로 해석하는 그 방법에다가 적용해서 충분히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답은 1번. 예,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6번 전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달함수는 출력분의 입력이 아니라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입력분의 출력. 예. 그래서 요게 틀렸다. 예. 그래서 답은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V1S를 입력, 얘를 입력, V2S를 출력, 얘를 출력으로 한 전달함수는 전달함수 뭐라고 그랬죠?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 vs 입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여기 전류가 IS라고 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 그죠? 이게 입력이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입력이니까 자,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V는 IZ. 여기에 임피던스는 SL이네요. 그래서 LS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값 플러스 CS분의 1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값. 요게 입력. 출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죠. 얘만 있네요. 그러면 CS분의 1의 IS. 전달함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분의 출력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IS 이렇게 다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는 건 LS 플러스 CS분의 1 분의 CS. 요거 통분하면 여기 얘도 분모 CS로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분자에도 CS를 곱해줍니다. 얘 CS분의 LCS의 제곱. S가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CS로 묶으면 CS분의 LCS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요거 분수의 분수입니다. 이렇게 약분해도 되는데 요거 번분수로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그래서 남는 건 1 플러스 LCS의 제곱분의 1 요것만 남겠네요. 네, 그래서 답을 찾으면 몇 번이 될까요? 네, 2번이 정답이네요. 2번. 네, 1 플러스 LCS의 제곱분의 1. 네, 요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회로에서의 입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출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요 구분해서 구한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정리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8번 그림에서 4단자 회로정수 A, B, C, D 중 출력단자 3, 4가 개방되었을 때 V2분의 V1, V2분의 V1인 A, 전압비를 의미하는 거죠. A 값을 구해라. 제가 여기 이제 회로까지 그려놓고 여기 V2의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V1의 전압, V1의 전압은 그냥 V1이겠죠. 그거 이렇게 정리해서 쭉 해놨는데 요렇게 정리된 게 어떤 값이 나오는 거냐면
자, 우리 요거 뭐예요? 파이형 회로네요. 파이형 회로에서의 A 어떻게 구하죠? 요렇게 구하죠. A는 1 플러스 Z2분의 Z3다. B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죠. Z3. C는 이렇게 구하죠. C.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 플러스 Z1, Z2분의 Z3. 그죠? 그 다음에 D. 이렇게 구합니다. 1 플러스 Z1분의 Z3. 요거는 파이형 회로에서의 A, B, C, D 구하는 거예요. 요 공식 암기입니다. 여기서 뭐 물어봤어요? A 물어봤죠? A. 그래서 A는 1 플러스 Z2분의 Z3.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해설은 이게 나온 이유를 제가 쭉 해설해 놓은 건데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예, 굳이 이해가 안 되면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건 아셔야죠? A, B, C, D. 예, 파이형에서의 A, B, C, D 구하는 공식.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 A가 이렇게 나온 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문제에서 좀 물어본 게 이거 뭐예요? V2분의 V1이죠. V2분의 V1. 그래서 V2를 먼저 구해보면 V2의 전압은 여기 전압입니다. 여기 전압. V1은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동일하죠? 그래서 V1이 전체 걸리는 전압이 되겠고요. V2는 Z2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구하면 두 개의 임피던스 값을 더한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임피던스를 분자에다 올려요.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을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 Z2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서 V2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를 V2분의 V1 공식에다가 여기다 적용을 해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러면 Z2 플러스 Z3분의 Z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요거 1을 1분의 1 해서 번분수로 계산하면 2개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또 정리가 되겠죠. 요번에는 분모를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이쪽 Z2분의 Z2 플러스 이쪽 Z2분의 Z3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Z2분의 Z2는 약분해서 1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V2분의 V1은 1 플러스 Z2분의 Z3다. 얘가 4단자 정수라면 뭐라고요? A. 해서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거 파이형의 A, B, C, D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9번 전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비정연파 전류의 시료값을 구해라. 자, 비정연파는 직류분 플러스 기분파 플러스 각 고조파로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걸 우리는 비정연파라고 하죠.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 어떻게 구해요? 직류분의 제곱, 그 다음에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시료값은 어떻게 구하죠?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누죠. 요 식에서 최대값은 요 앞에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숫자의 루트 2를 나눈 거의 제곱. 플러스 각 고조파의 시료값. 각 고조파도 똑같이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을 구해요. 그래서 시료값의 제곱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줘서 시료값을 구합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공식에서 직류분은 요 사인 뭐 요런 게 없는 요 숫자만 있는 게 직류분이죠. 그래서 직류분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 요 기본파네요. 기본파의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을 구한 것의 제곱 플러스 요거 몇 고조파지요? 오메가 앞에 숫자가 3이에요. 그 3고조파예요. 그죠? 우리 68번에서 고조파 내용 공부했죠. 그죠? 고조파는 기본파 주파수의 n배 한 개, 요게 n고조파다. 예, 3배 하면 3고조파, 5배 하면 5고조파. 여기 이 오메가가 2파이 f로 정리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요 주파수의 3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3고조파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고조파의 시료값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눈 거에 제곱
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루트 씌우면 요게 이제 비정연파의 시효값이 되겠습니다. 요 공항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114A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비정연파 시효값 구하는 내용, 이런 문제 잘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 꼭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0번 그림의 회로에서 전류 I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저항의 단위는 옴이다. 자, 이렇게 전압원과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때 사용하는 정리가 밀만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밀만의 정리의 공식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저항의 역수, 저항분의 1이죠. 요거 다 더해준 거 분해. 여기 있는 저항분의 전압, 저항분의 전압, 저항분의 전압을 다 더해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A, B 단자의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대로 한번 쭉 해보면, 자, 여기 R1, R2, R3, R4라고 하면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요거 분해. 여기 저항 1분의 2 플러스 2분의 4 플러스 3분의 6 플러스 2분의 전압이 없네요. 그럼 2분의 0이 되겠죠. 그럼 0이에요. 0. 그래서 여기 0이기 때문에 요거 적용해 주지 않은 겁니다. 요거 구항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2.57V. 2.57V가 여기에 이렇게 걸리는 전압이 2.57V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죠? 그럼 I는 R분의 V. 그래서 2.57V에 여기 있는 저항 2A를 나누면 여기는 1.29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밀만의 정리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2년도 2회 회로 이룬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표 한 10개 정도만 맞춰주면 성공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부담 갖고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라는 것만 알고 그렇게 암기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만약에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면 다음 회차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때 가서 또 보고 하면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61번부터 80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공부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